네. 근데 지금 다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최수영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그 네. 야근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아,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제가 공유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람다 칼큘러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람다 칼큘러스를 소개하지 않고 린을 다뤄보려고 했는데, 어, 람다 칼큘러스를 소개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 교재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게 초반부에 보면은 람다 칼큘러스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몇 쪽인지 까먹었거든요. 네, 잠깐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일단 람다 칼큘러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람다 칼큘러스는 함수를 정의하는 일종의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람다 칼큘러스의 예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람다 x 하고 나서 x 빼기 y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람다 뒤에 나오는 이 변수 있죠? 여기 람다 뒤에 나오는 변수가 x인데, 이 뒤에 나오는 x 빼기 y에서 x를 추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앱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네, 추상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위에 보면은 나오는데, f라는 함수를, x라는 임자를 받는 f라는 함수를 x 빼기 y라고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f라는 함수의 임자는 x죠. 그래서 요 x 값이 이제 함수 입력 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y는 이제 f 인자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y 값은 이제 뭐 위에서 뭐 따로 정의가 돼 있거나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x만 추상화가 된 거예요. 이 뒤에는 또 g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네, y 변수만 추상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나타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x를 x 빼기 y에 매핑을 한다. 또 y를 x 빼기 y에 매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람다 칼큘러스의 문법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f 같은 경우는 x만을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x는 바운디드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리고 y는 지금 추상화를 안 해놨잖아요. f에서. 그럼 y는 프리 베리어블이 돼요. 그러니까 y는 자유인 거예요, 지금. 네,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x가 프리 베리어블이고 y가 이제 바운디드 베리어블인데요. 자, 이렇게 그 람다 칼큘러스를 이용해서 정의된 f를 0이라는 숫자에 적용을 한다. 이거를 적용이라고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인데 그러면은 f라는 함수는 x를 추상화한 거기 때문에 요 x의 위치에 요 뒤에 나오는 표현에 x의 위치에 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f를 1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1 빼기 y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함수의 어떤 인자의 값을 넣는다 할 때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그 괄호 사이에 어떤 숫자를 표시를 해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람다 칼큘러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했지 않습니까? x 빼기 y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x를 추상화를 한다. 그래서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을 거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그냥 써줍니다. 그럼 0 빼기 y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거는 네네.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어, 네네. 이 람다 칼큘러스를 설명을 안 하면 뭐 네. 그 안 된다고 하셨던 그 포인트가 좀 설명이 되면 좀 약간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네. 네네. 이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람다 네네. 칼큘러스인지 네. 오늘 진짜 할 내용이 있는데 요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네네. 람다 칼큘러스가 어떻게 필요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저희 어떤 포지션을 좀 정해 주시면 조금 더 집중이 네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근데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리려면은 타입드 람다 칼큘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네네. 타입드 람다 칼큘러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람다 x라고 했을 때 x의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네. 네, x의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x의 타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수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타입드 람다 칼큘러스가 되는 겁니다. 네, 타입이 부여된 람다 칼큘러스예요. 그 타입트 람다 칼큘러스는 그러면 네네. 이걸 알아야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타입드 람다 칼큘러스에서는 허용이 되는 표현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well typed ter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입이 부여될 수 있는 텀이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니요. 지금 텍스트만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만 나오고 아, 있고요. 네네. 아니, 텍스트가 아니고 이 VS 코드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다시 공유를 할게요. 오늘 하는 게 이제 리인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네, 이제 맞습니다. 무슨 네네. 람다 칼큘러스가 나오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그 린이 네네. 기본적으로 디펜던트 타입 디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없이는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음, 린은 기본적으로 디펜던트 타입 디얼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그거는 네. 디펜던트 람다 캘큘러스에서 나옵니다. 음, 자, 타입이 잘 돼 있다라는 거에 얘가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예제로 뭐 해보던 건데 제가 써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의 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복습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 린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괄호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뻔으로 시작하는 부분. 이게 이제 그 뻔이라는 키워드가 음,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고 린에서는 뻔이라는 그 키워드를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은 람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l을 치시면은 슬래시 람다네요. 네, l은 아니고 람다. 네, 이렇게 하면은 뻔이라는 키워드랑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예, 뻔이라는 키워드랑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린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그 람다 칼큘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음, 어, 제가 여기 정의해 놓은 함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입력 인자로 x를 받는데 내추럴 넘버 정수형 아니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형의 그 입력 인자를 하나 받아서 x 더하기 1을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5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6이 출력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함수를 갖다가 타입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내추럴 투 내추럴이라고 나오겠죠. 체크된 거를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내추럴 투 내추럴이라고 이제 함수의 타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함수의 타입이 내추럴 투 내추럴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 함수에다가 내추럴 넘버를 입력을 안 하고 뭐 이런 문자열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은 타입 미스매치라고 뜹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정의해 놓은 함수는 내추럴 넘버를 인자로 받는 함수인데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 문자열을 입력을 했으니까 타입 미스매치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웰 타입드가 아닌 겁니다. 네. 음, 이게 웰 타입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은 어,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플로팅, 자연수를 네네. 네. 아, 자, 정수도 예,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를 제가 네네. 그, 뭐지? 이제 네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그냥 직관을 좀 잠깐 전달해 드리면은, 네네. 그, 보통 이제 저희 타입 하면은 뭐 클래스를 만들면 이제 뭐 동물 타입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보통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디펜던트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저희 네네. 이제 리스트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트 네네. 타입에 보통 이제 스트링이나 인트가 들어갈 수 있다까지 일반적으로는 정의해 주는데 네네. 디펜던트 타입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보면은 이 리스트에 원소가 몇 개다 또 컴파일러가 걸러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를테면은 어떤 그 이 리스트가 원소가 몇 개인지 혹은 원소가 많은지 이런 거를 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응용의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네네. 강력한 제약을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를 디펜던트 타입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증명의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게 린 같은 그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거는 이제 리파인 타입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의 그 수학계의 네네. 용어나 그런 쪽의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이제 랭귀지를 쓰는 용어에서 보면은 디펜던트 타입은 그렇게 좀 더 강력한 그 뭐 리스트의 개수 이런 것들까지 정의할 수 있는 타입인데 그 네네. 여기에 다양한 이제 그 미리 정의된 타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리파인드 타입이라고 하고 린은 일종의 그런 거다. 그럼 린에서 이제 정의된 그 타입들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여기서 설명해 주실 텐데 택틱이라고 하는 거를 써가지고 그 증명 네네. 전략에서 기존에 정의된 타입들을 막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 뭐지? 이 린보다는 그 네네. 하스켈에 기반에 둔 그 이드리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드리스를 좀 배워보면은 차라리 이 디펜던트 타입이 이제 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응용 앱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좀 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느끼기가 쉽고 거기서 보면은 타입을 바닥부터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뭐 이를테면은 리스트가 한 개, 원소가 한 개 있는 타입, 뭐 두 개 있는 타입, 이렇게 세 개 있는 타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타입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리는 네. 이것에 대한 전체 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네네. 이들이 쓰는 바닥부터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뭐 맨날 클래스 만들고 인원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타입인데 이런 것들이 네네. 이드리스에선 좀 더 강력하게 되고 닌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 세트가 이미 좀 내장돼서 적용되어지고 그거를 이제 소위 커널이라고 하는 애가 증명을 하는데 그 커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람다식 위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체 세트 말고 실제 이제 하고는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이게 창우님께서 산후입니다. 창우님께서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네,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걸로 잠깐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네. 조금 더 그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 계속 감사합니다. 예, 네, 도움이 됐고요. 얘기 어, 듣겠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스탠다드 타입도
거기까지 가는 거의 목표가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어, 람다 캘큘러스를 오늘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이 조금 더 네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람다 캘큘러스를 오늘 딱 그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지? 우리가 요 위에서는 그러면 람다 캘큘러스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네네. 뭘 할 수 있는 거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돌려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리 하워드 코레스폰던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 네. 커리 하워드 대응이에요. 네. 커리 하워드 대응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서로 대응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람다 칼큘러스에서의 웰 타입드 텀이에요. 그러니까 타입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명제가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어, 이것도 너무 결론으로 바로 들어간 건데 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커리 하워드 대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람다 칼큘러스에서 어떤 텀이 제대로 타입이 제대로 부여가 됐다는 거랑 어떤 명제가 참으로 증명이 됐다. 그 두 가지가 대응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대응시키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명제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명제라는 거는 일종의 타입입니다. 네. 그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커리 하워드 대응이고요. 저도 지금 이 린이라는 언어를 지금 배워가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커리 하워드 대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헷갈려요. 네. 굉장히 어렵고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하면서도 갑자기 막 의문 같은 게 드는데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함수 정의했잖아요. x를 받아서 x 더하기 1을 내놓는 함수기 때문에 4를 입력했을 때 5가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른 거를 밑에다가 증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자연수를 입력받아서 자연수를 내놓는 함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자연수가 입력되길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함수인 거예요. 얘. 얘는 네. 2를 더한다고 할까요? 2.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타입이 미스매치가 납니다. 네. 음. 네? 역시 함수, 네, 맞습니다. 네네. 타입이 미스매치가 나오고요. 지금, 그러니까 expected have type 그 N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입력받길 기다리고 있는데 NAT to NAT라는 함수가 입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방금 제가 샵체크 뒤에 쓴 요 표현 있죠. 이 텀. 네. 얘는 타입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까 well typed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있죠. 자, 여기서 y는 타입이 자연수죠. 네. 그리고 요 괄호로 감싼 전체 함수는 타입이 내추럴 투 내추럴이고 얘도 내추럴 투 내추럴이에요. 근데 그 네. 두 개를 붙였어요. 두 개를 붙이면 타입이 존재하지 않아요. well typed가 아니기 때문에 타입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는 커리 하워드 대응에 의하면은 뭐에 대응되냐면은 명제가 참이다. 그리고 타입이 잘 맞으면 지금 네네. 타입 체크를 통과를 하면 명제가 참이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지금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랑 이제 그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랑 어떻게 대응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타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커리 하워드 대응에 의하면 뭐랑 대응이 되냐면은 명제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네.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는 증명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네네. 람다 두 개를 붙인 게 네네. 왜 문제가 됩니까? 아, 예, 보통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는 이제 뭐, 뭐냐, 나는 이찬우다. 아니면 네네. 저 사람은 여자다. 참 거짓.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 람다 두 개가 왜 명제가 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람다 두 개가 명제가 되냐고요? 아, 그거는 그 커리 하워드 대응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을 물어보시는데요. 자, 여기서 람다 두 개가 어떻게 명제가 되느냐? 아, 일단 네. 린에서 중요한 게 명제는요. 명제는 타입이에요. 네. 네, 이거는 일종의 공식처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데 네, 린에서 어, 명제는 타입이고요. 네. 각각의 명제가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계후는 남자다. 라는 그거를 네네 네네. 타입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서. 아 그러니까 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아, 네네네. 네. 정계후는 남자다라는 명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정계후는 남자다라는 명제가 하나의 타입이고, 네, 근데 타입은 뭐냐면, 타입은, 그 원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 하이라는 문자열이 있잖아요. 예, 하이라는 문자열은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하이라는 그 문자열을 원소로 가지고요. 그리고 자연수라는 타입이 있는데 그 사라는 원소를 그 가지죠. 네. 네. 근데 명제가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제는 어떠한 원소들을 가지냐면은 그 명제에 대한 증명입니다. 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조금 네네.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아마 책에 네네. 없는 설명들을 좀 제 입장에서 해드리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네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조금 끊고 좀 와닿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근본적인 좋습니다. 네. 질문이 네. 이제 뭐 일단 그 뭐 하스켈이 됐든 뭐 링이 됐든 뭐 타입 쓰이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정의를 모르겠다라는 증의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어떤 뭘 위한 추상화냐 기본적으로 지금 그거를 제가 좀 와닿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게 그 논리 회로를 생각해 보세요. 논리 회로. 그러면 이제 논리 회로 저희가 반도체 배울 때 기본적으로 게이트 연산 배우는 거는 와닿으시죠? 네, 그러면 엔드 게이트가 있고 오어 게이트가 있고 낫 게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인풋들을 0과 1을 받아가지고 엔드 오어 낫이 처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 막 붙이고 싶은 거잖아요. 엔드 오어 낫 게이트를 막 붙이고 싶다고 쳐봐요. 말이 되잖아요. 어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각각이 연산이에요. 괜찮나요? 그 end랑 or랑 그 not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울 대수라고 부르거든요. 불린 알제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end가 그 대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수학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하나의 연산하는 집합을 지칭하는데 알제브라라는 용어는 연산이 세 개예요. 연산이 세 개여서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생각하시면 뭐가 좋을까? 그 알제브라 예제는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그걸 적절하게 말할 자신 없고 덧셈과 곱셈과 스칼라베가 있을 때 이거를 대수 알제브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울 대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0과 1을 위해서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아요. 그러면 end는 덧셈이고요. 그 or는 곱셈이고요. 그리고 not은 스칼라베거든요. 수학적으로. 엔드가 곱셈인 거죠? 잠시만요. end가 덧셈인지 곱셈인지 헷갈린다. 엔드가 곱셈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5어가 그러면 덧셈이고, 네. end가, 곱셈이요. 네, 곱셈, 감사합니다. 곱셈이고, 그리고 not이 스칼라 베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학적으로 연산이 그런 세 개가 있는 부울 알제브라라는 게 있으면 그 부울 알제브라에서 연산을 하는 거를 이제 이 게이트 연산으로 논리회로랑 대응지어서 생각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직관적으로. 네.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그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요 설명 좀 드리는 어떤 취지가 지금 이제 그 수학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인데 제가 이 시간의 기준이 직문수라고 했잖아요. 그 수학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무한을 못 다룬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연산을 유한번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수학적으로는 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공학적으로 연산을 유한번 할 수 있냐 이것도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연산을 유한번은 괜찮은데 연산을 무한번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웰디파인이 깨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한번 하면 돼. 이 말은 수학적으로 선언되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엔드랑 아, 오어랑 그 낫게이트를 무한번 해가지고 뭔가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어떤 이제 포문이 도는 거나 예를 들어서 코드 레벨에서 포문이 도는 거나 이터레이션이 도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각각들의 케이스들을 정말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실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로는 무한가지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그거는 이 부울대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엔드 오어 낫 게이트가 선언이 되어 있는 수학적인 그 집합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그 저희가 자연수를 다룰 때 자연수의 가장 근원적인 걸 물론 나중에 이 시간에 되게 하나하나 할 거라는 걸 제가 좀 알고서 하는 얘기긴 한데 보통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자연수를 다뤘던 방식이 수학적 기납법이잖아요. 수학적 기납법에서의 맹점이 뭐냐면 1일 때 된다고 가정하고 K일 때 된다고 가정할 때 K 플러스 1일 때 되면 전체 자연수 다 된다가 이게 뻥이란 말이에요. 무한번을 확인한 게 아니라 두 번 확인하고 된다고 구라치는 거니까 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부분에서 뻥치는 거냐면 무한번을 확인을 실제로 이터레이션을 안 돌리고 실제로는 꼴랑 두 번 해놓고 된다고 퉁치는 거니까 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거를 공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학적 기능법은 수학적으로 공리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해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써야 되냐면 아니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샤브작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말 왜 붙여요? 근데 못해요.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다루고 싶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이터레이션이 도는 거나 아니면 뭔가 각각의 케이스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논리상 무한계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봐요. 코드에서. 이거는 뭐 하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그게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 무한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 공리화하는 거거든요. 아 된다고 쳐. 그 두 번 확인했으면 자연수 전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이게 수학의 근원적인 한계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런 건데 수학적으로 다 확립이 돼 있어서 이것들 각각 그래서 무한을 다루는 것들을 이거는 이 타입이 있고 저 타입이 있고 이딴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되는 것들은 이 코프로덕트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케이스를 확인하는 것들은 프로덕트 타입이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대상들과 대상들의 애로가 어떤 화살표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를 규정하는 게 수학에서는 카테고리 언어예요. 말이 납득할까요? 그래서 화살표랑 오브젝트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 무한번 수행해야 되는 건 있어야 돼라는 이딴 쌉소리를 짓거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타입 티어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나요? 저도 무한번, 좀, 네, 네, 저도 좀 나가, 이제 다른 스터디가 네, 있어서 가기 전에 좀 전해드리고 싶은,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전해드리고 싶은 직관인데, 뭐, 커리 하워드 동형 이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짜는 프로그램이 결국 수학에서 얘기하는 증명이랑 똑같은 거다. 그리고 타입을 만드는 게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거다. 그냥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내가 짠 프로그램이 뭘 증명하고 있냐? 이 프로그램이 런타임에서 죽느냐 아니느냐. 네. 제가 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커다란 이제 증명식이고요. 그 증명식을 쭉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증명이 깨지면은 제가 짠 증명이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깨진다는 거는 런타임에서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입을 꼼꼼히 짜면은 이거를 어떤 수리적인 그 구조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라이스의 정리나 그 종료 문제, 할트 프로그램 같은 것 때문에 타입을 아무리 잘 짜도 그 런타임에서 죽는지 안 죽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약간 흥미가 식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진 이 직관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그냥 증명을 짜는 거랑 똑같더라. 근데 그걸 뭘 맞습니다. 증명하느냐?
예, 런타임이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런타임이 어떤 때 죽고 사는 거를 사실 이제 잘 모르는데 그 잘 모른다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 입장에서 어떤 값 x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x는 보통 이제 수학은 그 증명 보면은 f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게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의 프로그래밍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어떤 주어진 특정한 입력에 대해서만 그거를 알 수 있고 이게 대충 제가 듣기로는 뭐 직관 논리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더라. 이제 얘가 저희가 이제 여기 좀 수준에서 서식하면서 좀 그냥 대충 이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한창 재밌어지는데 제가 다른 스터디가 네,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을 아닙니다. 하고. 네. 네. 아니요, 커리 하워드 대응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방금 짚어주신 거죠, 김승기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어, 람다 칼큘러스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공식적으로 출판된 책은 아닌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퀄 프루프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과 수학적 증명은 같습니다. 그게 커리 하워드 대응입니다. 네.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증명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유한번의 논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오케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를 그 정의들을 쭉 세우고 그 정의 가장 밑바닥에 공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수가 왜 수학적 계산법에 증명이 된 거냐? 그게 공리다. 이렇게 하는 게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선언해 주는 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조금 더 생기는 게, 어, 하스켈에서는 그 x 이퀄 x라고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얘는 무한이거든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렇죠. 무한한. 그러니까 네, 함수 타입을 네.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 어, 걔는 타입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을 다루기 위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제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포문이 무한, 뭐 만약에 while문 같은 게 그냥 어디 그 함수 안에 있을 때 그 함수의 타입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사실 프로그래밍에서는 되게 흔하게 쓰는 그냥 그 함수에 다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무한 다루는데 타입이 왜 네, 정의가 안 그 되지? 말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러게. 함수가 이제 보이드형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타입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 람다 캘큘러스 레벨에서의 타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층에서는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못 다루기 때문에 공리화하는 그 부분들을 선언하는 것들을 전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얘기를 듣고 안 그럼 그런 말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된다라고 하고 그냥 쓰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타입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센스랑은. 아, 네. 근데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설명을 들으셔가지고는 커리 하워드 대응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예. 사실 뭐 되게 익숙한 단어긴 한데 이걸 막 좀 네네. 제대로 디깅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참에 한번 좀 알고 싶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타입이다. 네네.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와닿지는 않는 네네. 거죠. 네, 아, 그쵸. 그게, 네, 네네. 그게 전혀 그렇죠. 와닿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네, 이게, 그 그렇습니다. 네네. 명제는 타입이고, 그러면 그 명제를 타입으로 하는 것들은 그 명제에 대한 증명이다.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타입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이런 숫자들은 타입이 자연수다. 그리고 뭐 네, 하이, 헬로 이런 문자열은 타입이 스트링이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타입이 되잖아요. 근데 네, 린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함수에도 타입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람다 칼큘러스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타입은 이거잖아요. 네. 내추럴 투 내추럴이잖아요.
내추럴 화살표 내추럴이죠. 네. 그러니까 내추럴 화살표 내추럴이라는 것도 타입으로 쳐주는 거예요. 린에서는. 쳐준다는 게 이거 대놓고 타입으로 보이긴 하는데 쳐준다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네네.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함수 네네. 자체는 타입이 없고 굳이 함수의 타입이라고 하면은 그 리턴 값의 타입 뭐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C 언어나 파이썬에서 뭐 x 더하기 x에다가 1을 더해서 내놓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의 리턴 값은 뭐 자연수형이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함수의 타입은 내추럴 투 내추럴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음. 네네. 그래서 자연수 to 자연수가 이 함수의 타입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린이라는 언어가 가진 이제 C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인 거죠.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화살표예요, 화살표. 화살표가 중요하거든요. 내추럴, 화살표, 내추럴이잖아요. 이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 다른 데서도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뭐 하스켈에서는 맨날 쓰는 거긴 한데. 그래요? 네, 네, 네네. 수학에서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이 화살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 화살표 Q 하면 뭐가 되냐면은 만약 P이면 Q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되죠. 네네. 즉 저게 그거랑 일치합니다. 네. 그거랑 일치하는 거고요. 오늘은 실제로 명제 논리의 어떤 정리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 미리 써놓기는 했는데 이런 정리들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네.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P와 Q라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한 거고요.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데 프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프로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제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나 y 같은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요.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수를 딱 선언을 했을 때 벌써 차이점이 보이시죠? 네. 색깔이 다른가요? 예, 색깔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럼 두 개가 다른 풀업은 타입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둘 다 타입이에요. 둘 다 타입은 둘 다 네. 타입은 맞는데 그 프롭 타입은 린이라는 언어의 키워드예요. 근데 NAT, 요 자연수는 린이라는 언어의 키워드가 아니라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클릭을 해서 어디에 정의가 돼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 VS 코드에다가 이제 린을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되나요? 네,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렐루드.린 있잖아요. 프렐루드.lin이라는 그 또 다른 린 파일이 있어서 린 컴파일러가 다른 코드를 컴파일하기 전에 이 파일을 제일 먼저 컴파일을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NAT라는 그 함수 타입이 여기에 미리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저 편의를 위해서 이제 미리 prelude.lin이라는 다른 린이라는 언어로 짠 코드에서 그 자연수형을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근데 프롭이라는 타입은 명제라는 타입은 린이라는 언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린 파일에 정의된 게 아니라 린이라는 컴파일러가 네이티브로 알아듣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네, 이해됐. 네. 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 VS 코드에 다 이렇게 린을 깔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당분간은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def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아까 함수 정의한 거를 다 지웠는데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람다 칼큘러스의 그 문법을 이용해서 함수를 저런 식으로 람다 어쩌고 이렇게 정의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뭐 add1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dd1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뭐 정의가 다 알아서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여기서도 람다 칼큘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x라는 변수를 이제 내추럴 타입의 변수를 받을 건데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x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 evaluate 해가지고 add1이라는 함수가 진짜로 1만큼 더한 결과를 내놓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자연수에 대한 연산이었고요. 자연수에 대한 연산이 아니라 이제 그 명제끼리의 연산을 한번 볼 건데요. 명제끼리의 연산을 정의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띠오렘이라는 그 명령어가 나왔죠. 띠오렘이라는 명령어가 나오면 린에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 def, define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띠오렘이랑 define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네. 그래서 이 띠오렘이라는 키워드가 이 define이라는 키워드의 어떤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띠오렘은 define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위에 나온 정의는 뭐냐면요. 위에 나온 정의는 뭐냐면 자, 일단 밑에 거부터 볼게요.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밑에 거부터 보면은 T1이라는 띠오림을 그냥 define이라고 보시면은 define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T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인자를 받아요. P와 Q라는 명제를 입력으로 받는 겁니다. 네, 아,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P와 Q를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HP랑 HQ를 인자로 받아요. 그죠? 예. 네네. 그럼 P와 여기, Q는 S 타입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을 제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왜냐면은 위에 이미 선언이 돼 있거든요. P랑 Q가 프로포지션이라고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또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efine과 이 띠오림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보면은 P와 Q는 여기서 이미 그 명제 타입의 변수다라고 선언이 돼 있고요. 선언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제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명제가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타입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좀 헷갈릴 것 HP라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까 예, 예. 베리어블 해가지고 X, 네, 네. Y는 내추럴 넘버로 그 선언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네, X, 네. Y도 타입이었나요? 얘가 변수가 아니라? 음. 뭐라고요? 예. 얘는 1, 2, 3이라는 어떤 값이 아니라 걔도 네, 네. 다른 실제 이 펑션에서 인자로 이렇게 정의할 때 네, 네. 인티저 대신 내추럴 넘버 대신에 x나 y를 타입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프로포지션이랑 내추럴이랑 근본적으로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 프로포지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일단 린이라는 언어의 그 네, 키워드예요. 내추럴 넘버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P랑 Q를 변수로 선언을 했는데 여기 P랑 Q가 변수가 아니라 타입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네네. 네, 저도 린에 익숙하진 않지만, 대충 네네. 하스켓에서 어떻게 쓰는지 대충 뭐, 약간 들어본 바는 있어가지고, 매칭을 아, 네네. 시키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딴 분들도 되게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긴 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아, 네네. 이제, 그 네네. 혹시 어, 그 함수를 내추럴 넘버에서 인티저로 가는 걸로 생각했으면 그래서 네네. P가 내추럴에 해당하고 Q가 인티저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P랑 네네. Q 각각의 타입으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P와 Q는 타입이 되는 거고, 아까 네네. 내추럴 타입으로 X, Y를 적용했을 때는 X, Y는 그냥 값이었던 거죠. 밸류. 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린에서 모든 명제는 우리가 이렇게 P랑 Q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 P랑 Q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변수인 것 같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명제라는 타입의 변수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P랑 Q는 명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린에서 모든 명제는 타입으로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명제는 타입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이 P 해볼게요. 네. P 타입을 체크를 해보면 명제라고 나오죠. 네. Q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프롭이라는 타입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입이에요. 네. 타입인데, 이거는 린의 한 가지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모든 것에는 타입이 있습니다. 린에 나오는 모든 것에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타입도 타입이 있을까요? 타입도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1이에요. 그럼 타입 음, 1은 타입이 뭐냐? 타입 2입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네. 어? 아무튼 음, 린에서는 타입 체계가 이런 네.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어쨌든 린에서는 이 명제라는 타입이 근원적인 타입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NAT라고 해도 타입이라고 나와요. 네. 네. NAT를 타입으로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연수도 타입인 거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린에서 정의된 모든 명제는,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이제 프롭 타입이라는 거죠. 프롭 타입으로 정의된 모든 것은 타입으로 기능을 합니다. 네. 네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랑 Q를 명제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P랑 Q를 명제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P랑 Q가 변수가 아니라 타입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T1이라는 띠오렘, 띠오렘을 그냥 define이랑 똑같이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T1이라는 함수는 무엇을 반환하냐면 P라는 타입의 또 다른 것을 반환을 하는데 그게 HP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T1에다가 네,
T1에다가 지금 여기 왜 에러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E1RS 여기는 에러가 나면 안 되지 않나요? 예. 타입 타입 에스펙트 타입. 뭔가 중복. 네네. 잠시만요. 약간 앰비기어스 타입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야, 뭔가 추론이 약간 그 두 개의 타입으로 해석이 되면 저런 에러가 나오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 네네. 아, S 지금 S를 평가를 할 때 네네. HQ를 Q로 해석할지 S로 해석할지 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T1 지금 그 평가를 하고 계신데 앞에다가 RS를 넣으셨는데 네네. T1의 두 번째 인자가 지금 HQ거든요. 그러니까 Q 타입인데 S를 넣으면 뒤에는 또 S라고도 선언이 돼 있으니까 타입 네네. 네, 약간 좀 두 개 중에 네. 뭘로 추론해야 될지 좀 헷갈려하는 것 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아까 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여기다가 그 인자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요. 네, 타입 P와 선언. Q를 PQ를 인자로 받는 함수가 아닌데, 맞죠? T1 자체가. 음, 네네. 네, 그 프룹 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지금 RS가 풀업이라는 밸류니까 네네.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P랑 Q를 인자로 받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헷갈리네요. 지금 RS를 넣으셨는데 RS가 아까 타입이었잖아요. 지금 또 값으로 들어가네요. R이랑 S도 명제예요. 음, 아하, 잠시만요. 네. 잠시만. 아니,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뭔가 헷갈리거든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뭔가 제가 헷갈려요. 혼란을 너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잠시만. T1의 타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아, 오케이. 자, 이거는 이건 그런 겁니다. 자, T1은 인자가 4개잖아요, 지금. 인자가 4개입니까? 네네. PQ, HP, HQ 그렇게 4개잖아요. 네네네네. 네네. P와 Q 그 두 명제, 네. 두 명제를 일단 인자로 받고요. 그 다음에 HP랑 HQ를 또 인자로 받죠. 근데 네. HP랑 HQ는 뭐냐면은 증명입니다. 증명. 왜 증명이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반복을 하자면은 린에서 모든 명제는 음, 타입인데 네. 어떤 원소를 가진 타입이냐면은 그 명제에 대한 증명을 네. 원소로 가지는 타입이에요. 네. 근데 HP가 타입이 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근데 P는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HP는 P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P에 대한 원소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P를 타입으로 하는 원소니까
HP는 네. P에 대한 증명이고요. HQ는 Q에 대한 증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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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함수는 리턴 값이 P예요. 리턴이 리턴 P. 값의 타입이 P예요. 리턴 값의 타입이. 리턴 값의 네. 타입이 P고, 리턴 값은 P에 대한 HP. 증명이죠. 네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예. 설명하면 자체가 너무 헷갈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T1에다가, 그래서, 네, 여기 나오는데, T1에다가 그 인자 두 개를 입력을 해줬어요. R이랑 S를 입력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오죠. 타입이 뭔지. 타입이 뭔지 아, 나옵니다. 타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화살표의 용법으로 보면 뭐냐면은 R 타입의 변수와 S 타입의 변수를 받아서 R 타입의 변수를 내놓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T1에다가 이제 인자가 4개인데 인자를 4개 다 안 넣고 2개만 넣어줬으니까 나머지 2개는 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PQ만 네네. 일단 이익을 해주신 거, 그 평가를 해주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뒤에 2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네네.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을 이렇게 선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프루프 R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타입은 R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네네. 티오럼에서 그 아까 네네. PQ가 프로포지션 타입으로 선언이 됐는데 네네. 어, 이게 약간 그 일반 함수랑은 조금 많이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자에서 정의한 거를 뒤에 인자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P를 음, 프로포지션으로 타입으로 네네. 정의된 네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P 타입을 뒤에 네네. 아, 타입이랑 밸류는 일단 차치하고 P라는 거를 일단 선언을 해가지고 뒤에서 또 쓰고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게 이게 여기서 어, 정의한 거를 여기서 쓰잖아요. 뭐 두 번째에서 정의한 것도 세 번째에서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그렇게,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되는데, 네. 그거는 사실 그 C++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템플릿. 아, 아, 네네. C++에 템플릿 기능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도, 템플릿이나 아니면 네네. 제네릭 프로그래밍 할 때는 타입 네네. 정의를 그 일반 인자랑은 좀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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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그렇죠. 여기서는 네네. 수명에서 그냥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아, 그런 점은 좀 다르네요. 네네. 그럼 네네. 타입 자체를 아까 같이 그 템플릿이나 제네릭 같이 일단 타입 컨스트럭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타입 컨스트럭터는 앞에서 저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서도 그냥 뭐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뒤에서 네. 정의한 거는 네. 그것보다 더 뒤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아,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죠. 이거 순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만약에 PQ의 중간에다가 뭐 그렇게도 한다든지 되네요. 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네. 안 되네요. 아, HP의 타입이 이상하다. 리턴, 왜냐면은 네. 네네. 그 지금 음, P랑 Q가 뒤에서 정의가 되는데 앞에서 P랑 Q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P랑 자리, Q가 네, 프로포지션이다 라고 뒤에서 네. 정의를 하는데 앞에서 미리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음, 네, 안 그럼 되는 걸로. 이건 되나요? 앞에서 첫 번째 인자로 타입 정의하고 두 번째 네네. 인자로 그 타입을 쓰고 세 번째 네네. 인자에서 새로운 타입이 정의가 되고 네 번째 인자에서도 그 타입을 쓰고 뭐 이것도 이건 되나요? 아, 그것도 해봐야겠네요. 아, 저도 안 네네네. 해봐가지고, 예. 듣다 보니까 이렇게는 진짜 몰라. 궁금하네요. 예.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이거 네.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평가할 때 저 어떻게 넣어야 될지 아닌가? 네, 제가 지금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예. 아, 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네. 되네요. 예, 되는 걸로. 네. 네, 아, 이거 됩니다. 네. 오, 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워닝이 뜨고, 네네. 이렇게 깨끗하게 체크가 떠야지 좀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워닝이 뜨는 경우는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 메시지를 보시면 되고, 워닝 뜨는 거를 이제 특정한 종류의 워닝이 뜨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맨 윗줄에다가 컨트롤 V를 해 놓으면요. 네, 컨트롤 V를 하면은 이 워닝이 없어집니다. 그죠? 네. 아,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신기하네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인자들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빨간 글씨 에러가 뜨는 거고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서 프루프 R 하면은 일단은 뭐, 네, 일단 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프루프 R이라는 거를 R 타입의 어떤 변수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네. HP에 해당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프루프 S를 S 타입의 어떤 변수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HQ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띠오림을 딱 썼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떴잖아요. 이 체크 네.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은 됐다는 겁니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증명이 됐다는 건데 이게 띠오렘이라고 이제 하면은 그거를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줘요. 이렇게 체크 아, 표시로 해주거든요. 예. 그게 이제 디파인하고는 이제 다른 부분이죠. 네. 음, 뭐냐면은 음, 그것을 타입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타입으로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구현이 존재한다. 아, 이거 예, 증명이 예. 존재한다. 네네. 어, 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헷갈려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게 증명이 죄송합니다. 됐다. 그 네? 제 아니요, 아니요, 의견은 아니요. 그 네네.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한 번씩 다 아, 좀 네네. 만져본 다음에 얘기하면 훨씬 더 풍성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네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저희가 T1이라는 테오렘을 증명을 했는데 뭘 증명한 거냐면요. 이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R이랑 S를 딱 이렇게 정해주고 순서 아까 그대로 다시 바꿔볼게요. 예. 그럼 이렇게 체크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R 화살표, S 화살표, R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화살표가 어, 함수의 타입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함수의 타입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입력값의 타입이 뭐고 출력값의 타입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 타입의 인수를 받아서
S 화살표 R이라는 또 다른 함수를 내놓는다. 그런 타입을 정의할 때 저 화살표가 사용이 되고요. 명제를 얘기할 때는 그 만약 A면 B다 그거예요. 만약 R이면 S이고, 이거. 그러니까 만약 R이면 이렇게 뒤에 묶어가지고 이 뒤에 묶으면은 만약 S이면 R이다잖아요. 만약 S이면 R이다 그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계훈이 남자이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내일 망하면 정계훈은 남자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오늘 증명을 한 겁니다. 네. R 화살표 S 화살표 R이라는 명제가 항상 참이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한 번씩 다 다음 시간에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얘기들 좀 나눠보면 좀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네. 그 추가적인 코멘트들 있으시면 듣고요. 혹시 저 타입이 카테고리인가요? 수학적 언어로? 저는 타입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가령 이제 그 타입 중에서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object, B2D A 이런 거는 이제 ASP로 가는 적절한 이제 몰피즘들의 모임이나 프로덕트, 코프로덕트 이런 것들 다 그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커널을 갖고 있냐, 코커널을 갖고 있냐 이런 거 다 정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들마다 그것들 각각을 저는 타입이라고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 선언을 다 따로 해줘야 아, 합니다. 네, 뭐 네. 정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요. 아니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 봐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증명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25번째 라인에 있는 네. 거를 증명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네, 네. 공리로 지금 요, 이제 30줄 남짓한 요 그린 코드의 공리가 지금 어디 정의되어 있는 건가요? 공리는 타입이 선언이 돼 있는 것들이 다 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타입이, 그러니까 선언이 혹시 위에 몇 줄 잘려서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입 선언이 어디 되어 있죠? 그냥 프로포지션이 존재한다. 예, 프로포지션 자체가 네. 그 어디 보면 세상 모든 명제를 다 모아놓은 타입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오더라도 저거는 성립한다는 거죠. 네. 음, 네. 프로포지션은 그리고 린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타입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재님이 지금 또 공리라고 하시니까 또 지금 제가 또 헷갈리는데 이게 네. 명시적으로 공리를 정의를 할 때는 엑시옴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아, 예, 그거랑은 제가 좀 다른 층에서 한 얘기가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음, 어, 질문은 아니고 공- 코멘트인데 오늘 너무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거를 스스로 조금 실습해보고 온다면 어떤 연습 문제를 좀 찾아서 해봐야 할까요?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5번째 라인에 있는 거는 3단 논법에 대한 증명입니다. 어, P이면 Q고 Q이면 R이다. 그러면 P이면 R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단 논법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T2, T3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네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 28번째 라인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음, 만약에 P이고 Q이면은 P and Q가 참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는데 P랑 Q 둘 다 증명 가능해요. 그럼 P and Q도 증명이 된 거거든요. 음. 네네. 좋네요. 저 혹시 하나만. 저 네네. HP 다 P랑 HQ가 지금 증명이라 하셨으면 사실 걔네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그 뒤에 있는 그 리턴 값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참이요? 네, 예, 그러니까 P를 저희가 이제 가정하고 P랑 Q를 가정한다 뜻입니다. 네, 그 둘 다 참이라고 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참은 그 명제가 참인 거고요. 아, T1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P랑 Q가 입력했을 때 HP랑 HQ가 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P랑 Q에 대한 증명이라고 한다면은 P랑 네네. Q랑 참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저희 리턴 값으로 나오는 적에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HP랑 HQ가 입력이 될 수 증명이면 있다. 네네. 네. HP랑 그러니까, HQ가 네네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P랑 Q는 명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명제를 타입으로 하는 것들이 HP랑 HQ잖아요. 네네 근데 HP랑 HQ는 각각 P와 Q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HP랑 HQ가 뭔가가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는 P랑 Q가 증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네네. 참이라는 건가요? 증명이 됐다라는 거는? 네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리턴이 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참이면은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인 거죠. 이거는 그 펑션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왜냐면 HP가 참으로 리턴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고요. 여기서 네네, 사실 티어럼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패스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패스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명제는 참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이때 그 타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타입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HP를 리턴으로 주면 타입이 맞다.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그러니까 네네. 네, 세홍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무슨 값이 나왔을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요 레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좋습니다. T1이라는 함수를 저렇게 정의를 했을 때 웰 타입드가 됐잖아요. 저게 타입을 가지잖아요. 타입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 명제에 대한 증명인 겁니다. 네네.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레코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각자 좀 살펴본 다음에 더 이제 그 퀄리티 있는 대화들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레코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